소리를 넘어 소리의 흐름을 디자인하는 캐치플로우입니다. 오늘은 지향성 스피커 시스템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PAA, Parametric Acoustic Array 기술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술의 뿌리는 1951년 런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프랑스 물리학자 피터 웨스터벨트는 강력한 초음파 빔 사이에서 의도하지 않은 가청 주파수가 발생하는 신비로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유체역학의 기초인 라이트 1 방정식을 적용하여 비선형 매질 내의 음향산란 이론을 확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초지향성 스피커와 수중소나 기술을 지탱하는 이론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PAA의 핵심은 기존 음향학의 상식인 중첩의 원리를 넘어서는 데 있습니다. 강한 음압파에서 공기나 물과 같은 매질이 보이는 비선형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가청 범위를 벗어난 고주파 초음파를 반송파, 즉 캐리어 웨이브로 사용하여 소리를 생성합니다. 이 초음파들이 공기 중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며 가청 주파수를 추출해내는데, 이 과정에서 극도로 높은 직진성과 지향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 PAA 기술의 정수입니다. 공기는 소리의 크기에 따라 두 가지 얼굴을 가집니다. 소리 에너지가 작을 때는 입력 신호를 왜곡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선형성을 보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듣는 대부분의 소리가 이 영역에 속하죠. 하지만 에너지가 극도로 커지면 공기는 더 이상 단순한 전달자가 아닙니다. 압축과 팽창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비선형성 영역으로 진입하며 이 과정에서 원래 없던 새로운 주파수 성분들을 스스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잔잔한 호수의 물결을 선형성에 비유할 수 있다면 해안가에서 부서지는 파도는 비선형성을 대표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향성 스피커에서 공기의 역할은 일반 스피커와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적인 환경에서 공기는 소리를 단순히 운반하는 매질에 불과하지만 지향성 시스템에서는 공기 자체가 스피커의 소자, 즉 트랜스듀서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이것을 물리적 마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물리적인 진동판 대신 공기의 비선형층이 소리를 복조해내는 가상의 스피커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존 기술로는 불가능했던 날카로운 지향성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공기 중으로 고출력의 초음파가 방사될 때 공기는 압축과 팽창 과정에서 비선형적으로 반응합니다. 공기가 압축될 때와 이완될 때 걸리는 시간이 미세하게 차이가 나며 이러한 비선형적 특성으로 인해 초음파 파형이 전파 과정에서 왜곡됩니다. 이 과정에서 원래의 초음파 성분뿐만 아니라 두 주파수의 합과 차에 해당하는 새로운 주파수 성분이 생성되는데 이를 자가복조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생성된 주파수 성분 중 합의 성분은 공기 중 흡수 계수가 매우 높아 단거리에서 소멸되지만 주파수 차이에 해당하는 성분은 가청 주파수 대역에 머물며 상대적으로 낮은 흡수율 덕분에 먼 거리까지 전파됩니다. 여기서 차이 주파수 성분이 바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음향 신호가 되며 초음파의 직진성 덕분에 소리가 마치 레이저빔처럼 좁은 구역으로만 전달되는 초지향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매질의 비선형성에 의하여 자가복조 후 유지되는 저주파 음원이 가상의 긴 음향빔 기둥을 형성하며 이를 가상 엔드파이어 어레이라고 정의합니다. 초음파 빔이 전파되는 경로 전체가 미세한 저주파 음원들이 연속적으로 배치된 긴 안테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매우 좁은 방사각을 가진 저주파 빔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PAA가 가진 초지향성의 본질은 매질 자체가 음원으로 기능하는 가상성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스피커 어레이는 물리적 크기가 커질수록 지향성이 높아지지만 PAA는 초음파 빔이 공기 중에서 진행하는 경로 전체가 수미터에 달하는 가상의 긴 선형 음원이 됩니다. 이를 엔드파이어 어레이 효과라고 하며 소리가 빔의 축 방향으로 누적되면서 강화되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특징, 사이드 로브의 억제. 일반적인 배열 스피커는 메인빔 옆으로 소리가 새어나가는 부엽 현상이 발생하여 주변 소음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가상 엔드파이어 어레이는 음원이 공기 중에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특성 덕분에 부엽이 극도로 억제됩니다. 덕분에 주변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고 오직 조준된 대상에게만 깨끗한 정보를 전달하는 완벽한 정밀 제어가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특징, 일정한 빔폭 유지. 주파수에 상관없이 소리의 줄기가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는 것은 이 기술의 놀라운 장점입니다. 보통 소리는 저음일수록 퍼지는 성질이 있지만 이 방식은 초음파 반송파의 직진성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거리나 주파수 변화에 관계없이 빔의 폭이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먼 거리에 있는 청취자에게도 마치 바로 옆에서 들려주는 듯한 일관되고 선명한 음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 에너지 감소의 비선형성. 소리 에너지가 거리에 따라 단순히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공기의 비선형 상호작용과 흡수율에 의해 복합적으로 결정되는 성질입니다. 초음파가 가청음으로 변환되는 효율과 대기 중 흡수 손실이 비선형적으로 맞물리며 독특한 감쇄 곡선을 형성합니다. 이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에너지를 목표 지점까지 손실 없이 전달하는 고성능 시스템 설계의 핵심입니다.
이 복잡한 물리 현상을 엔지니어들이 설계 가능한 수치로 바꾼 것이 바로 버크테이의 원거리 솔루션입니다. 이 모델은 공기라는 매질에 의해 발생하는 자가복조 결과물의 정량적인 양과 형태를 수학적으로 정의합니다. 즉, 우리가 쏜 초음파가 목표 지점에서 정확히 어떤 크기와 어떤 품질의 소리로 변할지 미리 예측하게 해주는 정교한 설계도와 같습니다. 이 수학적 모델링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이론을 넘어 상용 수준의 완벽한 지향성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버크테이의 원거리 솔루션을 통해 공기 중에서 소리가 복조되는 과정을 수학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공기의 비선형성으로 발생하는 제곱 왜곡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들려주고 싶은 신호를 전송해도 공기는 이를 통과시키며 강제로 제곱해버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리가 뭉개지거나 과한 배음이 발생하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신호를 보내기 전 미리 제곱근을 씌우는 전처리를 수행합니다. 결과적으로 공기가 다시 제곱을 취할 때 원래의 깨끗한 신호만 남게 되는 원리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저음보다 고음이 훨씬 더 잘 복조되는 기울어진 주파수 응답의 양을 수치화하는 것입니다. 수학적으로 자가복조 과정은 시간 영역에서의 이계도 함수, 즉 두 번의 미분 과정과 같습니다. 이는 주파수 영역에서 주파수의 제곱의 비례함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주파수가 큰 고음은 음압이 급격히 증가하지만 주파수가 낮은 저음은 음압이 매우 작아지는 태생적인 한계를 갖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추출된 에너지가 실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압으로 변환되는 물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에너지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시간에 따른 두 번의 미분 과정, 즉 변화의 가속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가속도가 있어야만 비로소 공기 중의 압력 변화로 나타나 우리 귀에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고주파는 더욱 강조되고 저주파는 감쇄되는 지향성 스피커만의 고유한 특성이 완성됩니다. 버크테이의 공식은 지향성 스피커의 가장 큰 숙제인 왜곡의 원인을 명확히 짚어줍니다. 공기는 입력 신호를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이를 제곱하여 복조하는 고약한 성질이 있습니다. 원래 신호를 들려주고 싶어도 공기가 이를 제곱해버리니 소리가 뭉개지는 것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신호를 보내기 전 미리 제곱근을 씌우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공기가 이를 다시 제곱하면 원래의 깨끗한 신호만 남게 되는 원리입니다. 수학으로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지향성 스피커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왜 저음이 부족할까? 라는 의구심을 가져보셨을 겁니다. 그 원인은 이계도 함수라는 수학적 필터링 현상에 숨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시간 영역에서의 미분은 주파수 영역에서 주파수를 곱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향성 스피커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는 음압으로 변환되려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두 번의 미분 과정, 즉 변화의 가속도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주 냉정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수식을 보면 분자가 주파수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주파수가 높은 고음 성분은 에너지가 급격히 강조되지만 주파수가 낮은 저음 성분은 힘을 쓰지 못하고 매우 작아집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듣는 소리는 저음이 깎이고 고음만 도드라지는 기울어진 주파수 응답 특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향성 스피커가 물리적으로 저음 재생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이유입니다. 웨스테르벨트 방정식은 초음파가 공기 중에서 나아갈 때 발생하는 비선형 왜곡, 퍼짐, 에너지 손실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가장 완전한 형태의 모델입니다. 이 방정식은 해를 구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연산 자원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슈퍼컴퓨터급의 리소스가 필요할 정도로 복잡하여 실시간으로 소리를 처리해야 하는 스피커 설계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베르테는 1965년에 웨스테르벨트 방정식을 원거리와 약한 비선형성이라는 특정 조건 하에서 매우 단순하게 풀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공식은 계산이 매우 간편하면서도 실제 현상을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합니다. 하지만 베르테의 정리 역시 근사치이기 때문에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합니다. 스피커 바로 앞이나 초음파 출력이 높은 132dB 이상에는 베르테 공식이 실제와 맞지 않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베르테 공식의 오차를 보완하기 위한 KZK 방정식이 있습니다. KZK 방정식은 수학적으로 매우 복잡하여 종이와 펜으로 해를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주로 유한차분법 등의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계산합니다. 소리빔을 특정 방향으로 꺾거나 특정 위치에 초점을 맺게 하는 기술을 설계할 때 이 방정식을 활용한 시뮬레이션이 필수적입니다. 스피커 바로 앞에서 소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분석할 때 베르테의 정리보다 훨씬 정확한 예측값을 제공합니다. 버크테이의 정리가 요약본이라면 KZK 방정식은 소리의 회절, 흡수, 그리고 비선형성이라는 3대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는 정밀 현미경과 같습니다. 특히 거리에 따른 빔의 확산이나 감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고성능 시스템 설계에서 이 방정식은 대체 불가능한 도구가 됩니다. 가청 주파수 생성 원리를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청 신호 1kHz를
사람이 들을 수 없는 40kHz 반송파에 실어보내는 AM 변조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중심 주파수와 좌우 39kHz, 41kHz의 측파대가 형성됩니다. 변조된 신호가 초음파 트랜스듀서를 통해 공기 중으로 발사되면 공기는 강한 압력 변화에 대해 비선형 매질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각 주파수 성분들이 서로 간섭하며 주파수 뺄셈 현상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원래의 가청 신호인 1kHz 소리가 공기 중에서 스스로 복원되어 특정 방향의 사람에게만 선명하게 들리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PAA 기술은 보이지 않는 초음파 빔을 공기라는 마법의 필터에 통과시켜 우리가 원하는 가청 주파수를 뽑아내는 고도의 공학입니다. 지금까지 PAA 기술의 이론적 배경과 핵심 메커니즘을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한 수식과 원리들이었지만 이 기술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 내용 중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적용할 실무적인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해주세요.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리를 넘어 소리의 흐름을 디자인하는 캐치플로우였습니다.